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안주주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뚜렷하죠. 최근에 레이달리오의 영상을 몇 편 보니까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중국이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레이달리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투자자로 손꼽히는 분이죠. 레이달리오는 투자기업 브릿지워터라는 곳을 운영하는데요. 이 회사에서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은 지분을 추가한 것이 중국 기업이 대거 들어가 있는 이머징 펀드랑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이팅 넘치게 중국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이런 레이달리오의 투자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그의 지식과 철학을 담은 부분입니다. 요즘에 책도 내셨더라고요. 레이달리오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그리고 통화의 무분별한 발행 같은 것 때문에 점점 채무국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 지금 세계 패권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구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이제 좀 내리막길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중국이 다음 패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조금씩 쇠락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이 세계 질서가 단기간에 뒤집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레이달리오가 언급을 합니다. 패권국이 그 세력을 유지하는 기간은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0년이나 50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레이달리오를 보면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대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아마존 쪽으로 하실 테고요. 그리고 좀 역동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알리바바 쪽을 선호하실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좀 안정에 좀 가까운 쪽이기는 해서 아마존 투자를 킵고잉 할 예정이지만 어느 쪽이든 장기간을 바라본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무엇이 다른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각기 다른 초기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도서 배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를 구축을 해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판매 상품의 이고, 재고 관리, 포장, 배송, 그리고 뭐 교환, 환불 이런 일련의 물류 과정을요 아마존에서 원큐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선 이게 엄청 편하겠죠. 쿠팡에서 하는 로켓 배송 같은 건데요. 그 원조격입니다. 아마존은 이 풀필먼트 투자를 개시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할 수가 있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물류 서비스를 독립적인 택배사들이 담당하게끔 했는데 미국은 아마존은 물류나 운송에 직접 관여를 하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가 가능했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알리바바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B2B, B2C 온라인 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초반에 점유했어요. 플랫폼 기반의 페이 서비스로 왜 이렇게 큰 시장을 차지할 수가 있었냐? 이걸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요. 흐름으로 볼 때 순서가 있어요. 현금에서 체크카드로 넘어가고 그리고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넘어가고 신용카드에서 온라인 뱅킹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바일페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순서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금융 서비스가 발전을 해 나갔는데요. 중국은 좀 달랐어요. 현금에서 모바일페이로 이렇게 훅 퀀텀 점프를 하는 혁신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 혁신의 중심에는 바로 알리바바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신용이라고 하는 금융 생태계를 건너뛰면서 혁신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마존의 성장 루트와는 좀 달랐어요. 물류보다는 알리페이 같은 그런 금융 플랫폼 덕분에 초기에 되게 가파르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로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유료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과 그리고 바바 VI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2005년에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당시에 경쟁이 되게 치열했었던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를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풀필먼트 센터에 투자를 하면서 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했고요. 무료 반품 혜택도 주고 뭐 음악, 비디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화사 MGM까지 인수를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OTT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런 과감한 투자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마켓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으로 인해서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는 되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현재 나와 있는데 프라임 구독자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꺾인
전반기인 2022년 올해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의 유지율이 90%를 넘는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 정도의 구독자 리텐션 비율이라고 하면요. 꾸준히 구독료를 상승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이커머스 침투율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적게 산다는 뜻이죠. 미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커머스 침투율이 2021년에 13.2%였는데요. 2022년에 미국 이커머스 침투율은 17.3% 수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낮은 거죠.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커머스 침투율이 현재 29.7%에 육박하거든요.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향후에 미국의 이커머스 침투율을 높여가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역시 아마존 프라임처럼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리바바는 바바 VIP 유료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바바 VIP 가입자는 알리바바에서 구입을 할 때 할인이나 무료 반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알리바바의 자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음식 배달 앱이나 OTT 서비스 같은 할인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는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의 소비자들은 구독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아마존 프라임처럼 이렇게 유료 서비스가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핵심 경쟁력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요, 아마존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업계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기업의 운명이 이커머스가 아니라 사실은 클라우드 사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3% 정도인데요. 영업이익이 74%나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영업이익률이 30%나 되는데 이커머스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률은요, 고작 한 자릿수예요. 이거야 향후 개선은 되겠지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건 이커머스에 소요되는 물류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각종 프로모션을 해가면서 고객들의 아마존 의존도를 높이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미국의 이커머스 침투율이 17.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 나머지 80%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벌어들인 그 돈을 이커머스에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요, 현재 전체 클라우드의 38.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 하고요. 그리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2021년도에 21.1% 점유율로 2위입니다. 21.1%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해 9.5%의 점유율로 글로벌 시장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알리바바한테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7.1%의 점유율로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현재 점유율의 3위가 됐기는 한데요. 아직은 대규모 투자 단계여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중국 외에도 동남아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현재는 적자 사업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매출 규모 성장과 함께 이익 상승까지도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해외 이커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외에도 캐나다와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유럽, 아시아, 중동 이런 국가들에서도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해외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독일이나 영국, 캐나다, 일본 같은 지역에서는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아직 해외 진출에 있어서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해외 투자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에 해외 진출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발전시켰던 그 방향이랑 되게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신흥국의 이커머스 플랫폼하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사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커머스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유의미한 시장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1분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성장 기반을 말씀드렸어요. 아마존은 책 배송으로 시작을 해서 풀필먼트 유통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알리바바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핀테크 쪽을 육성을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료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과 그리고 바바 VIP가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구독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바바 VIP의 경우에는 아직 구독 서비스가 안착하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경쟁력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기업 모두 클라우드에 대해서 약진하고 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현재 압도적인 세계 1위죠. AWS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그 현금 흐름이 아마존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요. 알리바바도 클라우드 사업에서 막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확장해 나가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이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존은 탄탄한 해외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하지만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빠졌죠.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투자 포인트랑 그리고 투자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